안녕하세요. 광주고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개체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그렇죠. 같은 종이 여러 개 모인 것을 개체군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특징을 더하자면 일정한 지역에서 함께 사는 동일한 종의 여러 개체의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체군이라고 했을 때 일정한 지역에서 사는 같은 종이어야지,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은 개체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리지어 다닌다 라고 했을 때는 같은 지역인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군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서식지에 생활하는 여러 개체군 집단입니다. 즉 생물 2종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개체군의 밀도를 했을 때 우리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체군일의 밀도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인구 밀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인구 밀도는 어떻죠? 그렇죠. 공간에 있는 개체군의 개체수, 공간분의 개체수가 됩니다. 공간의 면적분의 개체수. 이 밀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출생이 많이 되고 이입이 많으면 밀도가 높아지겠죠? 반대로 사망이 많고 이출이 많으면 밀도가 낮아집니다. 자, 개체군의 생존 곡선입니다. 우리 생장 곡선도 볼 텐데, 생존 곡선을 먼저 보자면은, 생존 곡선은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로축은 상대적인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맥시멈 죽는 날짜를 이쪽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로축은 생존 개체수입니다. 개체수. 로그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10, 100, 10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 1000명, 뭐 다람쥐 1000마리, 조개인지 따개비인지, 따개비 1000개라고 봤을 때 이 개체를 언제 죽는지 이렇게 추적을 해봤더니, 전부 대부분 사람은 이쯤 100세쯤에 죽으면, 뭐 사실 이게 100세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이걸 죽는 연령을 100이라고 봤을 때 사람은 인생 초기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가 말이 되면, 죽을 때쯤 되면 한꺼번에 죽죠. 즉 인간은 보통 노인이 지나서,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도 하지만 뭐 80, 90, 100세 사이에 많이 죽잖아요. 그 전에 죽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렸을 때 많은 부모로부터 케어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바다 생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따개비가 100세까지 산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따개비가 거의 죽는 시기를 100세라고 봤을 때 굉장히 인생 초기 생존율이 낮아요. 그래서 해양 생물들은 굉장히 많은 알을 낳죠. 체외수 정도 하기도 하고요. 알을 굉장히 많이 낳지만 그 중에 생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인생 초기 생존율은 굉장히 낮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생존율이 높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한번 살아남으면 걔가 오래 살 확률이 높다. 따개비도 알로 태어나서 그게 이제 바다에 부착해서 이제 안정기가 되면은 말년까지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다람쥐 같은 형을 보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존율이 일정해요. 그렇다는 말은 언제든, 뭐 인생 초반이든 중반이든 막판이든 얘는 항상 포식자 잡아먹고, 얘는 이제 피식자라고 봤을 때 포식자에 의해서 잡아먹힐 확률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뭐 굶어 죽을 확률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형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인생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계속 긴장하고 살아야 되니까. 인간형 1형은 이제 인간과 같이 포유류, 어렸을 때 많은 부모로부터 케어를 받는 포유류가 많이 해당을 하고요. 3형은 어류, 해양 생물이 많이 해당을 합니다. 이제 설명을 보면은 1형은 어릴 때 사망률이 낮고요. 2형은 일생 동안 사망률이 일정하고요. 3형은 어릴 때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러 군집을 이렇게 생존 곡선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생장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시간에 따른 개체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개체군의 크기가 얼마나 생장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개체들이 이제 생식을 하면서 개체 수가 많아지고 또 이입할 수도 있고 또 이출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개체군이 이제 그 개체군에 해당하는 개체의 수도 증가를 하는데 쭉 증가를 하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포화에 다다릅니다. 이 포화에 다다르는 개체수를 우리는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먹이가 일정하잖아요. 일정 지역에 먹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살 땅도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무한정 늘어날 수만은 없어요. 인구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를 예를 들어도 어떤 한 땅에서 살 수 있는 개체가 너무 많을 수는 없죠. 먹이라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체 수는 환경 수용력까지만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제2자 곡선을 그려요. 무한대로 생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환경 수용력까지만 자랄 수 있어요. 이렇게 S자 곡선을 띠게 됩니다. 실제 생장 곡선은 S자고요. 이론상으로는 제2자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2자에서 S자를 뺀 이 세로축을 우리는 환경 저항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환경 저항은 점점 커지죠. 초반에는 굉장히 작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 저항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설명을 보면요. 실제와 이론은 항상 다르다라는 거고 별거 없죠. 환경 수용력은 한 서식지에 증가할 수 있는 개체수의 한계. 이건 왜 그런 거냐면은 그래서 먹이와 서식지, 살 공간에 한정된 자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너무 인구라든지 이게 많아지면은 너무 그래서 이게 폐기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사체도 많아질 수 있고요.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좀 그러니까 뭐 일정 지역에 사는 뭐 곤충이라든지 개구리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폐기물 같은 것도 변 같은 것도 많아질 수 있고 좀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그런 모든 환경에 더 이상 이제 다른 개체를 수용할 수 없는 그 수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이 개체군은 주기적으로 변동을 합니다. 수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돌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겨울에는 돌말이 자주색이죠.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가 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봄에 늘어났다가 다시 여름엔 줄어들고 가을에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 여러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일단 영양염류, 먹이를 보고요. 그 다음에 빛과 수온이라는 환경 요소, 비생물적 환경 요소를 보면 돌말이 분명히 영양염류가 겨울에는 많아요. 먹이가 많은데도 수가 적단 말이에요. 하지만 영양염류가 줄어드는데도 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돌말이 좀 적어서 그런지 수가 적고요. 근데 또 가을 초반에 잠깐 증가하는데 요거는 어떤 패턴이랑 맞냐면 보세요. 우선 여기 봄, 여름, 가을을 보면은 얘가 먹이가 증가하니까 가을에 얘도 조금 증가해요. 근데 겨울에는 먹이가 많음에도 너무 적어요. 이거 왜 그런 걸까? 이제 이 제시된 그래프만 바탕으로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수온이 너무 낮을 때는 돌말도 먹이가 아무리 많아도 생장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봄에는 수온도 점점 늘고 빛의 세기가 세지면서 수온이 점점 늘어나니까 생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말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영양염류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 개체군이 사는 지역의 영양염류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렇게 맥시멈까지 올라갔다가 먹이가 너무 없게 되니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는 환경과 먹이에 따른 돌말 개체의 수가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서는 포식과 피식 관계에 따른 개체 수를 볼 수 있는데요. 포식과 피식, 누가 포식자겠죠? 그렇죠. 스라손이라는 생명체가 포식자고요. 눈신토끼는 피식자입니다. 교과서에 그림이 있으니까 한번 생김새를 보시고요. 이상하게 10년을 주기로 변동하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나중에 얘네를 다 이제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눈신토끼 개체수를 처음에 몇 마리 정도 눈신토끼가 파란색이죠. 그 다음에 스라소니는 자주색입니다. 눈신토끼가
증가하니까 스라소니도 증가합니다. 윤심토끼가 증가하니까 스라소니 증가하고, 하지만 눈심토끼가 감소하면 스라소니가 감소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쵸? 먹이가 많으면 얘도 증가를 하는데 먹이가 적어지면 얘도 같이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감하는 주기가 10년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체군 내 상호작용, 텃세 등 다양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수업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